자, 신풍제약입니다.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예전 과거 데이터건 뭐건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잘 접근이 됐고 잘 차익 실현이 됐어요. 뭐 의약품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올해 뭐 단 한 번도 실패가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후에 시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거쳐간 제넥신, 셀리버리, 그리고 다시 시젠, 신풍제약까지. 시젠 뭐 29만 8,800원이 다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격대 29만 원대 잘 차익 실현이 됐고, 좀 늦게 전략이 잡히신 분들도 뭐 27만 원대 충분히 차익 실현이 됐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좀 차익 실현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11만 원대 들어가고, 또 공식적으로 문자가 12만 원에 나가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문자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특히 변동성이 이렇게 큰 종목에서는. 그리고 종가 기준에 이제 13만 6,500원 10% 이상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날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재편입, 추가 편입을 한 거죠. 이제 15만 원 전후 수준, 공식적으로 이제 가장 높게 형성된 가격이 뭐 15만 1,500원 기준에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고요. 오늘 또 금요일 기준에 차익 실현이 잘 됐고요. 금요일 기준에 이제 29만 원에 또 28만 원에 19만 원, 그다음에 18만 원에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좀 분산이 됐는데,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매매 교육 받으신 분들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19만 원. 그리고 재편입이 뭐 17만 9,500원. 그리고 이제 그 문자 나간 부분이 뭐 18만 원대 기준에서 18만 원 이탈 시 절반 차익 실현 뭐 이런 기준들.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한가 재편입이 되셨든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는 상한가 마감, 오늘 기준에 문자 사인 나간 것이 일단은 어찌됐든 20만 5천 원 이탈 범위,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린 폭, 그러니까 21만 4천 원에 사실상 5% 혹은 또 20만 5천 원의 기준점의 흐름. 결론적으로는 오늘 뭐 차익 실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인데,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쪽을 설정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제 문자 범위부터 이제 쭉 보여드리면, 추후에도 이제 그 주력이 됐든 아니면 뭐 비주력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일단은 문자 사인이 나가는 종목은 문자 사인 위주로 손절을 하더라도 문자 위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6일 날 이후에 쭉 기준이 잡힌 거고, 그리고 이쪽 범위가 9월 18일까지라면 요거는 이제 그 짧게 끊어놓은 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9월 1일부터 해서 이제 9월 21일까지 오늘 기준까지 보시면은, 오늘 그 시초가 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21만 4천 원이면은 사실상 7천 원 정도 잡았을 때 20만 7천 원 혹은 20만 5천 원 이탈 시 뭐 전량 차익 실현 기준 문자가 일단 9시 1분에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뭐 어떤 양식으로 편입을 할까, 그 기준을 이제 고민을 좀 저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외국계 창구 개장 초에 좀 들어왔다가 국내 선호 창구 이제 키움 쪽의 수급이 좀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잠시 멈춰 계시고 시초가 20만 9천 원 공방을 좀 들여다보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 방어는 좀 일정 범위 하고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 눈에 보여지는 수급은 꼬여버린 거죠. 프로그램 쪽도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쭉 보셨을 때 10만 주 정도까지였나요? 9만 주대 10만 주까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형성이 됐었습니다만, 9시 5분 기준까지 이것이 쭉 빠져나갔어요. 쭉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고점을 못 넘기고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20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하기가 오히려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쭉 깨고 내려간 이후에 5분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진 지수의 흐름, 뭐 그러한 부분에도 연동이 된 것 같아요. 저가가 7.58%까지 18만 3천 원까지 미끄러졌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매수 우위로 이제 좀 잡혀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서 재차 이제 또 가격 반발력 19만 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올 때에는 이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 단기 성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매수와 매도가 물량이 많아요. 21만 주, 24만 2천 주. 그래서 일반 소형주처럼의 변동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급이 손바뀜이 창구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매도하는 쪽이 이제 물량이 더 출하가 되면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은 축소됐어요. 그래서 의존할 데가 없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 뭐 100만 주 수준까지 들어오면서 결국은 외국인들 손바뀜 매수세가 100만 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상한가까지 이끌어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앞전부터 형성돼 있던 신풍제약의 외국인 수급 범위의 평균 단가가 많이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8월 31일부터로 기준을 잡으면 신풍제약의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는 금요일까지 기준 잡아서 15만 3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릴 때 매수 평균 단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렇다면은 20만 3천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목표 주가라고 했을 때 그 목표 주가 이외의 수급 범위, 뭐 차익 실현이 오늘 터지느냐, 아니면 뭐 관망 기조가 형성되느냐,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개인 누적 수급의 범위가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개인 매수 수급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23만 원까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이후에 되돌려질 때에 따라붙는 기준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목표 주가 설정돼 있다 할지라도 뭐 차익 실현하고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 오늘 고점 대비해서도 이제 미끄러진 폭의 변동성이 작지 않잖아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릴 때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어디서 잡을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재편입에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재편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이 됐건 뭐가 됐건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5%대 6% 수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6% 형성돼 있는 매수 평균 단가가 15만 3천 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육받으신 것처럼 15만 3천 원에 6%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외국인들 15만 3천 원이요. 그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면 결론은 23만 원 수준까지의 목표 주가는 설정할 수 있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려면 당연히 그 정도 기준까지는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편입하는 데에 대한 명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재편입의 명분. 그래서 2000년 08월 31일부터 09월 18일까지의 외인 매수 평균 단가 평단, 그것이 15만 3천 원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6%의 기준이면 30에서 50%의 주가 변동성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50% 수준으로 좀 높게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23만 원. 그럼 재편입의 명분은 되겠죠. 재편입의 명분. 누적 범위가 310만 주. 오늘 이제 손바뀜이 어떻게 나오고 물량이 어떻게 떠넘겨질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차익 실현으로 형성이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 우위가 축소가 되고 외국계에서의 매수가 둔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개인 선호 창구에서 일부 매수 물량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눌렸어요. 변동이 원체 크다 보니까
장중에라도 급격하게 다시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다시 되돌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거래량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5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 부분이 일단 어찌됐건 이제 유입되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요 바닥에서 이제 돌려질 때, 꼬리 달고 돌려질 때, 그때 이제 수급이 유입됐고, 거래량이 수반됐고, 그때 수급 범위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에 뭐 떨어지는 물량이 체결이 됐던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한 4만 주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에서는 거래량도 이제 다시 밋밋해졌고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부분도 4만 주대에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는 따라붙을 수가 없다. 1분봉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장중 흐름에서 주가가 다시 미끄러진 이후에 돌려지든, 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려지든, 일단은 프로그램 쪽이 연동되면서 돌려지지 않는 한 오늘 기준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매직 계산기에서도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오늘 뭐 차익 실현이 잘 됐어요.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20만 5천 원의 기준이면 거의 뭐 4, 5% 고점 대비 밀려 있을 때 기준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신풍제약을 편입한 게 12만 6천 원부터 공식적인 기준에서, 원래는 이제 그 11만 원대에서부터이긴 합니다만 문자 나간 기준으로 잡는다면 저 정도 범위, 그렇게 되고 9월 1일부터 기준 잡았을 때 이제 15만 1,500원 기준, 그렇게 하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터지고 수급 확인되고, 거래량 터지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 확인되고 양봉의 기준에 되돌리는 흐름이 5분봉에서 나와줄 때, 그때 기준이 됩니다. 가격 기준으로 만약에 들여다보신다면은 고가와 저가의 기준에 이제 뭐 2분의 1, 19만 8,500원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을 놓고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을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신풍제약의 경우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의약품 쪽의 기준에서는 실패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일단 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범위에서는 이제 편입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 기준의 캔들 기준에서는 삼선 전환도의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고,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이격도에 대한 부분까지 또 진행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또 매직 시그널과 매직 계산기 부분 활용 범위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어찌됐건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이제 매직 시그널 쪽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소나 모멘텀 차트가 되는데 거래량이 수반된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그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직 시그널 범위 기준까지 다 배우셔야 됩니다. 매주 계산기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기준에 월요일 장세고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에 IT와 현대차, 자동차주들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넷마블도 오늘은 뭐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지.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신풍계약 차익 실현 범위, 그 다음에 LG화학의 변동성의 하방 경성 확보, 그 정도 범위만 확인되면은 오후장의 기준에서 좀 우리도 공격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되돌리는 흐름이 어딘지 확인하고, 또 LG화학도, 그리고 이제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는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뭐 개장 초에도 이렇게 좀 들여다봤고 참 대단하네요라고 말씀드린 그 시점들이 뭐 10% 미만 범위에서부터 위에 매도 잔량을 뭐 50만 주, 100만 주씩 쌓아놓고 고물량 소진시키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의 흐름. 기준점 잡아드린 거래량이 뭐 2억 주라고 한다면은 변동성 이용해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범위가 되지 않았나. HLB 생명과학, 또 장중에 질문 주신 뭐 젠백스, 또 첨보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결국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5% 미만 1% 수준의 교육용 기준이 되고요. 과연 이 변동성을 다 따라잡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진원생명과학도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신풍제약 위주에서 이제 우리는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자. 어차피 오늘 변동성 나오는 거는 의약품 쪽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위아래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이제 현대차 관련 장비 부품 업체들의 흐름도 일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MS오토넥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꼴이거든요. 꼴이 달려 있는데 만약에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설정해드린 범위, 그 범위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PM테크의 비이성적인 사실 강세, 그 부분이 텔콘 쪽의 가격 반발력까지도 이끌어낸 것 같은데 이쪽에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신풍제약을 오히려 좀 더 들여다보자. 그리고 다음 순위에 우리가 놓고 볼 종목은 신풍제약 그리고 이제 시젠의 등락 범위 좀 일부 고려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 쪽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갖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비중을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최종 결론은 일단은 의약품 30% 비중, 공식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30% 비중을 가지고 왔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젠, 제넥신, 셀리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잘 성공이 돼왔고, 마지막 신풍제약까지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 받으실 분들 교육 일찍 신청을 하셔서 교육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교육 플러스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VIP 가입하시고, 일단 VIP 회원님들은 조금 지금 장세가 지금 종목군이 IT와 자동차는 무지하게 좋은데 나머지 쪽에서 좀 버겁다 하시면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비중 조절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문자 매매 사인 나가면 이제 그때 돼서 재편입 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